안녕하세요. 저는 37살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 친한 공인중개사 친구가 이혼을 당하게 될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어려워 제가 대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결혼 후 육아휴직 기간에 열심히 공부를 해 5년 전 공인중개사에 합격을 하고 중개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중개일을 하면서 신도시에 좋은 분양권을 구매하여 5억 상당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부러움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너는 투자의 귀재인 것 같아. 전에 산 주식도 50% 이상 올라서 2천만 원 넘게 벌었잖아. 정말 투자에 소질이 있어.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그때부터 자신감을 크게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깨가 으쓱해진 친구는 이후 다른 테마주에 큰돈을 들여 투자를 했는데 이때는 손실을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손실이 났을 땐 친구의 마음은 이미 나는 투자에 재능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투자금을 더 넣었고 한 번에 만회하고 싶은 생각에 코인에도 눈길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자신에게 매우 관대해진 판단을 하는 것 같았어요. 코인에 여태껏 벌여놓은 수익을 전부 넣어 투자했지만 80% 이상 하락하게 되었고 주식도 상장 폐지되면서 돈을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계속 한탕을 벌겠다는 생각에 꽂혀 본업인 공인중개 일도 소홀하게 되었고 자신의 아내와는 상의도 없이 잘못된 투자의 연속으로 대출은 크게 늘어났고 원리금조차 갚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어요. 아내와 심하게 싸우는 일들이 너무 잦아져 결국 이혼을 앞둔 상황이 되었는데 술에 빠져 폐인이 되어가는 친구를 보니 마음이 안타까워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한 친구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요?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전문 강사 김진홍입니다. 청취자님 사연을 잘 들었습니다. 잘못된 투자로 인한 큰 손실, 그리고 아내와의 불화, 앞두고 있는 이혼으로 인해 힘드실 사연자의 친구분 상황을 들어보니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따끔한 한 소리를 드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따끔한 질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상황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회자님은 혹시 이 사연을 통해서 느껴지는 문제점이나 원인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저도 결혼한 사람 입장에서 사연 속 친구분의 아내 입장에서 공감이 되는데요. 큰 돈이던 작은 돈이던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아내와 상의 없이 진행한 부분이 가정을 어렵게 만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점이 먼저 눈에 띕니다. 그런데 아내와 소통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부재한 부분 이전에 이미 그분께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의 구조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건 높아진 마음입니다. 친구들이 너는 투자에 소질이 있어 라는 한마디 말에 그는 내가 투자는 좀 하지 이런 으스대는 마음 정도가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그 마음이 머릿속에 맴도니까 나는 투자를 웬만한 사람보단 잘하지. 그래도 내가 결과는 좋았잖아. 나는 거의 전문가나 다름없어.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다 보면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판단이 옳아. 네가 뭘 알아. 하고 내면에서 남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을 맹신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를 바라봐도 아내는 이쪽 분야는 전혀 몰라. 내가 잘 알지.
물어보면 뭐 도움도 안 되고 하지 말라고 방해만 할 뿐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운영하는 동안에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그 사연자의 친구분은 투자 전문가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말이죠. 자신만 그렇게 자신을 관대하게 평가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그런 식으로 높은 마음이 자라나서 그렇게 행동하고 변해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회자님 그거 아시죠? 높아진 마음은 한순간에, 순식간에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랑비에 옷 젖어 가듯이 그냥 스며들듯이 마음이 붕붕 뜨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건 좀 해 라는 마음은 또 한 단계 발전을 해서 내가 남들에 비해 이건 잘해 라고 바뀌게 되고 또 한 단계 발전해서 내가 이건 제일 잘하지. 내가 누구에게 물어보고 할 부분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누가 뭐래도 내가 뭐 다른 사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나? 내가 너무 잘하는데 내가 제일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소통의 단절 현상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내가 혹시 모를 하게 될 실수마저도 중간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사람과의 소통도 할 수 없게 돼서 결국에는 큰 사고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사연을 보면 사연자 친구가 마음이 높아진 부분이 결국 그의 아내에게는 실망감과 섭섭함, 미운 마음이 전달되게 되어버린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재산도 상당히 잃고 빚도 한없이 커지게 된 것 같아요. 높은 마음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네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 자신은 잘 모르는데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높아진 부분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 일화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옛날에는 강마다 다리가 별로 세워지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느 시골에 나룻배를 몰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을 건네주고 돈을 받는 사공이 있었어요. 어느 날 사공은 평소처럼 사람들을 작은 배에 태워 강을 건너도록 돕고 있었는데 오후에 한 사람이 강을 건너려고 했어요. 그는 박사학위를 받은 그 동네 시골 출신 청년이었는데요. 그 친구는 도시로 가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청년이었습니다. 사공이 그 청년을 배에 태워 노를 젓기 시작했는데 그 박사 청년이 가만히 보니 그 상옥은 자신이 고향 동네를 떠나서 도시에 공부하려 가려 했던 적부터 있었던 그때 그 뱃사공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성공하고 돌아온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뱃사공으로 이 강 위에서 노만 하염없이 젓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이 하찮아 보였는지 그 사공에게 말을 걸었는데요. 사공어른,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철학이 뭔가요? 처음 듣는데 저는 노 젓는 거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아이고, 철학이 모르신다고요? 삶 자체가 철학인데 철학을 모르고 산다는 건 인생의 4분의 1이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박사의 말을 들은 뱃사공은 좀 속상했지만 자신이 무식하니까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박사도 보통 아이고 박사님, 역시 박사님이라 똑똑하시네요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또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공어른, 그럼 천문학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저녁 노을이 붉으면 이튿날 날씨가 쾌청하고 아침 노을이 붉으면 그날 날씨가 흐리다는 것만 알죠. 사공어른의 인생은 4분의 2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떠벌떠름했던 백사공은 기분이 좀 나빴지만 그냥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사공어른, 그러면 문학이 뭔지 아십니까? 문학이 무엇이죠? 저는 문지방은 알아도 문학은 모릅니다. 아우 세상에, 이 아름다운 강가에 살면서 사공어른은 문학도 모르시나요? 문학을 모르면 인생의 4분의 3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공은 속이 정말 상했지만 도저히 뭐라 할 수 없어 화만 삭히는데 노를 저으면서 그만 실수를 해서 암초에 부딪힌 겁니다. 배에 구멍이 나자 강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사공이 되려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수영할 줄 압니까? 못해요. 나는 수영 못하는데 어떻게 하죠? 어떡하긴요. 박사님의 그 많은 지식과 인생 4분의 4가 강물 속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러고는 사공은 강으로 뛰어들어 수영을 해서 빠져나갔다는 일화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쉽게도 높아지지만 이 당사자는 잘 모르고 그 높아진 마음이 가져다 주는 결과를 당사자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중에 맞는 말은 하는데 괜히 그 사람이 싫어지고 거만한 태도가 미워서 그 사람 의견을 잘 동의하지 않게 되거나 배척하게 돼서 그런 마음의 심리가 우러나올 수 있는데 이건 마치 마음이 높아져서 으스대고 자랑하면 당장 본인의 기분은 좋을 수 있겠으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는 높은 마음으로 인해 고립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한 번씩 칭찬 소리를 들으면 흐뭇해지고 그거 내가 좀 하나보다 싶어서 친구들과 대화 속에 내가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야기가 잦으면 친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색을 느끼곤 했어요. 네, 그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높아진 마음을 드러내면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에 깊이 빠져들어 상대방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사연처럼 높아진 마음이 잘못된 투자로 이어지면서 큰 손실이라도 안겨준다면 가족들에겐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물론 본인도 힘들겠습니다만 결국 다 잃고 나서 높아진 마음속엔 그저 자신의 옳음만 남아서 변명만 하고 투덜대겠는데 주변 가족들은 그의 실수를 그때서는 품어주고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앞서 사연의 본질은 잘못된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높아진 마음의 문제라고 정의를 내려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강사님, 그럼 이같이 높아진 마음으로 인해 큰 문제를 일으킨 또 다른 사건이나 이슈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제가 전에 봤던 체르노빌이라는 다큐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이야기는 알고 보면 내가 좀 안다 하는 교만과 욕심에서 생긴 큰 사건이거든요. 1986년에 일어난 소련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인 이 사건은 다양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학술적으로 보자면 기술적인 약점이나 문제점도 있었지만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교만한 마음이 없었다면 원칙을 지킬 마음이 또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고 보여져요. 당시 체르노빌 발전소의 수석 엔지니어이자 총 담당자인 아나톨리 다냘로프의 지휘하에 있었고 이 원전은 안전장치 구조가 완비되었다는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다고 해요. 좀 의아하네요. 보통은 안정성 테스트를 하고 나서 가동을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발전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가 높은 사람이고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하는 관료적인 마인드를 가진 소련의 정치 집단이 이 프로젝트를 총 지시했고 무작정 빠른 목표 달성을 내세운 고집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죠. 이미 여기서부터 문제가 컸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자로 냉각 장치 전원 공급 중단 시 활용하게 될 비상용 발전기에 대한 테스트에서의 또 문제였는데요. 디젤 발전기를 사용한 당시 상황에서는 디젤 엔진의 목표 출력 시간 도달에 시간이 꽤나 걸렸기 때문에 냉각 펌프 정상 작동이 냉각 펌프 정상 작동이 이루어지는지가 핵심 관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할 수 있는 실험이었는데요. 사실 이전에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가 있었고 다릴로프가 최종적으로 이 발전소 총 담당자로서 이 임무를 맡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체르노빌 발전소를 세운 공로로 이미 훈장을 받은 소장으로서 해당 분야에서는 전문성도 있었습니다. 본인도 사실 속으론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았겠지만 정치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본인의 업적 욕심이 무리하게 진행하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고 전 안전성 테스트 실험 운용 자체에서도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실험이 여러 일정 요소를 제어해 두고 있다 해도 임의 비상상태에 준하게끔 저출력 상태를 만드는 실험인 만큼 각 파트별 전문가 및 원전 설계자들이 그날 대동해서 해당 테스트를 체크하고 만발의 준비로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그날 그저 발전소장 혼자만 동의하에 정식적인 절차도 없이 현장 인력들로만 동원이 되었어요. 게다가 발전소는 원래 3교대 근무인데 새벽조, 정오조, 저녁조 이렇게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만 원래는 가장 업무 숙달도가 좋은 정오조가 이 실험을 맡을 계획이었습니다만 담당 소장은 그저 안일하게 생각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새벽 시간에 실험을 하겠다고 계획을 바꾸면서 가장 업무 숙련도가 낮은 새벽조 담당자들이 이 실험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원들은 간단한 업무만 했기 때문에 안정성 실험에는 부적격이었는데 말이죠. 그날 실험에서는 다릴로프 소장과 수석 엔지니어 이 두 명만 전문가일 뿐이었죠. 다릴로프 소장은 학계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었지만 계속 정치권에서나 주변에서 치켜 세워주고 발전소 완공 후에 러시아에서 모두가 알아주는 훈장을 얻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 분야에서는 최고다. 나보다 나은 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결국 높은 마음으로 교만하게 되니까 매우 중요한 실험에서 비전문가도 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한 것이죠. 이 사건은 그 사람이 실력이 있던 없던 간에 상관없이 결국 마음이 높아지면서 자신을 너무 믿고 안일하게 판단하면 큰 문제를 만든다는 교훈을 주네요. 네, 결국 이 사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하나의 오명으로 또 남았고요. 아직도 체르노빌은 사람들이 들어가선 안 되는 구역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큰 실수를 한 사람들이나 독재자들 그리고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중에는 다수는 마음이 높아서 자신의 생각에 매몰된 과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사연이 단지 투자 실패로만 여겨지는 것을 경계하고 싶은데요. 그 사연자의 친구분 아내분은 잘 알 것 같아요. 남편이 잘못한 건 투자 실패가 아니라 도대체 뭐가 잘나서 자신만을 믿나? 나에게 상의도 없이 정말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알았을 거예요. 그가 나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지만 아직도 나는 알아야 될 게 많고 배워야 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래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와 상의하고 고심해서 판단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 사실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사연자의 친구분은 아내와의 갈등이 심해서 이혼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하셨는데 강사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자기 자신을 알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 라는 걸 먼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아내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투자를 실수한 거니 용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간을 되돌려서 근본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또 다른 방식으로 실패할 수 있으니까요. 한없이 낮은 자세로 아내에게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번 사연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도 한 번쯤 마음을 높이고 착각하며 살았을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져서 마음에 더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낮은 마음과 겸손함은 미덕이자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 빌 게이츠가 어느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또한 틀릴 수 있다. 내가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게요. 저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항상 갈등하고 고민을 할 때,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높아지지 않는 지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 때 지혜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기억하고 낮은 자세로 하루를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